그날 밤 난 웃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척을 하고 있었단 게 맞겠지. 술 한 잔에 오랜만에 만난 고교 동창 녀석들과의 허세 섞인 농담. 야, 너 아직 혼자냐? 이 나이에 진짜 외롭겠다. 그 말에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뭐 외로운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도움이라도 부를까? 재미 좀 보자고. 누군가 던진 말에 처음엔 손살에 쳤다. 야야, 뭔 도움이야. 그 나이에 무슨 진상짓이냐. 그런데 안 그러는 척하던 다른 녀석들도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다. 형님, 요즘 도우미는 다 다르다니까? 말 그대로 분위기 도우미야. 노래나 같이 부르고 얘기 좀 해주고. 분위기 타는 술자리란 게 참 무섭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내가 결국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 그래, 딱 한 명만 부르자. 분위기만 좀 살리고 말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하루일 줄 알았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우미는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다.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진짜 멈췄다. 어두운 복도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여인. 하얀 블라우스, 검정 치마. 그리고 그 얼굴.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이목구비. 잠결에라도 떠오르면 가슴을 쥐어뜯던 그 눈동자. 지영이었다. 내 전처 지영이. 지영아? 그녀는 눈을 마주친 순간에도 미동 하나 없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냥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아는 척하지 마. 여긴 일하는 곳이에요.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했다. 숨을 삼키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질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지금 돈 주고 불러놓은 도우미가 내가 10년 전 사랑했고 함께 살았고 끝내 떠나보냈던 여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손톱은 짧고 깨끗했다. 화장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어깨에 내려앉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예전의 지영이었다면 지금쯤 당황해서 눈을 피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여자는 단단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그녀는 노래책을 펴들며 물었다. 뭐 부르실래요?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었다. 지영이가 내가 돈을 내고 부른 도우미가 지금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왜 말을 안 하지? 왜 아무렇지 않지?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왜 여기 있냐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10년 전 그녀가 떠날 때 남긴 편지 한 줄이 떠올랐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맞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그녀가 그때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녀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난 정말 하나도 몰랐다. 그날 밤 노래방 문은 다시 닫혔고 내 가슴 속 닫혔던 무언가가 다시 열렸다. 다시는 마주할 일 없을 거라 믿었던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눈빛이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날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지영이와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봄날이었다. 내 나이 33. 커피 한 잔 사 마실 여유도 없던 시절.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던 내게 지영이는 처음으로 다정한 물음을 건넨 사람이었다. 여기 커피 괜찮아요. 그냥 한 잔 드셔보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내가 늘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다. 말투도 조용했고 웃는 얼굴도 수줍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첫사랑처럼 순수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깊게 파고들었다. 데이트는 늘 소박했다. 비 오는 날엔 편의점 비닐우산 하나로 둘이 붙어 다녔고 주말이면 도시락 싸서 한강에 앉아 맥주를 나눴다. 지영이는 늘 나를 먼저 생각했다. 출근길 도시락에 메모까지 챙겨주던 여자. 내가 말 한마디 없이 집에 들어와도 등 뒤에서 팔을 감싸며 물어주던 여자. 힘든 하루였어. 오늘은 말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있자. 결혼은 조용하게 했다. 예식장은커녕 친구 몇 명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사진 한 장 남긴 게 전부였다. 지영이는 그마저도 감격해하며 울었다. 그땐 몰랐다. 그녀가 울던 이유가 감사함보다 미안함이 더 컸다는 걸. 살림은 빠듯했다.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퇴직금은 월세 밀린 집세와 카드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생존자처럼 느껴졌던 게. 나는 자존심이 강했다. 밥상이 초라해질수록 침묵은 길어졌고 지영이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내 편이었다. 내게 말하지 않은 채 몰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냉장고 안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아끼고 또 아꼈다. 그녀의 손등엔 멍이 늘어갔고 한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채 새벽 일터로 나갔다. 나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냥 나만 조용히 있으면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한 장. 그 위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갈 순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감정 폭발도 원망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후 나는 그녀가 떠난 집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잠들었다가 혼자 깨어났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일부러 찾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의 삶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이름도 말투도 바뀐 채 돈을 받고 도우미로 내가 모르는 삶을 살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아무렇지 않게 노래 부를까요? 라며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의 시간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지영이의 말 한마디, 웃음 한 줄, 그녀의 뒷모습까지도 마치 꿈처럼 내 가슴을 때린다. 사실 그날 노래방에 가기로 한 건 처음부터 내 뜻은 아니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참을 버티는 쪽에 속하는 회사다. 월급은 빠듯하고 사람은 빠르게 바뀐다. 그나마도 나처럼 쉰 줄이 가까운 직원은 팀장이 아닌 이상 점점 그림자처럼 지내게 된다. 새로 들어온 영업과장이 어느 날 말하더라. 차장님, 한잔 하시죠. 저번에 점심 사주셨잖아요. 순간 좀 뭉클했다.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게 그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그날따라 술이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 차장님 같은 분이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하는 말에 괜히 기분이 들뜨기도 했다. 나도 내가 왜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술이 몇 잔쯤 돌았을까? 과장이 말했다. 노래 한 곡 뽑으러 가시죠. 분위기 쭉 끌고 가야죠. 그렇게 간 노래방. 좁은 방 안 싸구려 마이크 냄새.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은 있었지만 나 역시 그 어색함을 털고 싶었다. 이 나이에 뭔 노래방이냐 하긴 오랜만이긴 하네. 맥주 한 캔 더 열고 리모컨으로 몇 곡 넘기던 그때 과장이 갑자기 말했다. 저 도우미 한 명 부르겠습니다. 차장님도 괜찮으시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영이가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젠 두려운 일이 돼버렸다. 그런 나에게 도움이라는 말은 마치 허락받지 않은 유혹 같았다.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 거 불편해서 안 해.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과장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한 명만. 분위기만 살리고 갈게요. 진짜 말만 나누는 도움이에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말만 나눈다. 그럼 괜찮겠지. 그냥 사람 목소리나 좀 들어보자. 그 순간 내 마음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쌓여있던 허전함이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도우미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하얀 블라우스, 무릎을 덮는 검정 치마, 단정한 앞머리, 그리고 지영이 그토록 잊고자 했던 이름,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얼굴이 그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불안이 죄책감이 되기까지 불과 3초 내가 돈을 내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전처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그녀를 울렸던 남자에서 이제는 그녀를 돈으로 부른 남자가 돼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도려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나는 말없이 무너졌다. 지영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모컨을 들고 노래 번호를 눌렀다. 그 조용한 손놀림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요즘은 발라드보단 트로트가 더 인기예요. 아저씨들은 이 노래 부르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뼈에 사무쳤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날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날 모르는 사람인 양, 대수롭지 않은 손님 한 명 대하듯 행동했다. 여기선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그냥 1시간 5만 원짜리 도우미일 뿐이에요. 그 말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 내가 널 어떻게 아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지? 넌 이게 부끄럽지도 않냐? 지영이는 잠시 정적을 머금고 나를 봤다.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숨이 턱 막혔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은 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 내 탓인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고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고 이혼 서류엔 단 한 줄뿐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녀는 날 향해 자격 없다고 했다. 그래, 난 몰랐어. 넌 말도 안 했잖아. 혼자 떠나놓고 왜 나만 이렇게 만들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그때도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지금도 그러네. 그 한마디가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난 그녀를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버틴 게 자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애썼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그녀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나는 테이블 위에 맥주캔을 내려다봤다.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이 참 처량했다. 눈동자는 붉었고 주름진 이마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그래,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왜 떠났던 건데? 돈이 없어서였어? 아님 내가 그렇게 한심했냐? 지영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다. 진짜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만 억울한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난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순간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억울함이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변명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방 안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영이 부른 트로트 한 곡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왜 울어야 해? 내가 왜 미안해야 해?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번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래가 끝났을 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영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컵에 물을 따랐다. 물 따르는 그 손이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얇은 손목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도 마른 편이었지만 지금은 뼈마디가 도드라지고 팔꿈치 근처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일 힘들지 않냐? 내가 어렵게 꺼낸 말에 지영이는 웃었다. 힘든 게 뭐예요? 누구한테는 밥값이고 누구한테는 생존인데. 그녀는 자신을 생존자라 표현했다. 그 단어 하나가 마치 날 한 대 후려치는 듯 했다. 그때서야 내가 봤다. 그녀의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 피부를 가리려 덧발린 두꺼운 화장, 그리고 비어있는 왼손 약지. 나는 이제야 그녀가 지영이 아니라 지연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된 거 나한텐 말했어야지. 지영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듯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땐 내가 말해도 당신은 듣지 않았잖아.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정답을 알고 있었고 나는 이미 오답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 했지.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다 나를 멀리했어.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상처받기 싫어서 기댈 수 없어서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하단 핑계로 그녀를 점점 밀어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너가 이렇게까지 된 줄 난 진짜 몰랐어. 지영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몰랐겠지.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만 힘든 줄 알았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살려면 해야 하니까. 그 말이 어찌나 뼈를 때리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외면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미어져 울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재회일까? 10년을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난 자리가 이런 곳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차가웠고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게 부끄럽기만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내 사과에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잠시 후 지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형한테는 연락하고 지내? 나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형이라니? 왜 지금 갑자기 형 이야기를? 형이랑은 뭐 연락 끊은 지 좀 됐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가 떠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 형 때문이었어.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형은 내게 언제나 우상이었다. 젊은 시절엔 일찍 사업을 일으켰고 부잣집 딸과 결혼까지 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형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지영이도 그런 형을 능력자라며 대단하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형이 왜? 그 사람 내게 돈을 제안했어. 당신과 헤어지라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신 회사를 인수하려던 형한테 당신이 방해된다고 했어. 가족이 얽히면 감정이 개입된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내가 다니던 회사는 인수합병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결국 난 구조조정을 이유로 잘렸었다. 그게 형 때문이었다고? 내가 거절하니까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그걸 회사에 흘렸고 나는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사모님의 도둑년이 됐지. 나는 손이 떨렸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 지금 처음 듣는 너무나 무서운 진실. 그래서 떠난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난 당신을 지키려면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문 채 무엇을 어떻게 되묻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형은 나에게 성공한 형, 항상 잘난 형, 의지하고 싶었던 형이었다. 하지만 지영이에겐 인생을 무너뜨린,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은 이유였던 거다. 지금 내 앞에 앉은 지영이는 단순히 가난해서 외로워서 떠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린 여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 그럼 그땐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당신이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며 컵이며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손에 걸렸다가 삐끗거릴 만큼 두 손이 떨렸다. 그걸 지금 말하냐? 지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화가 났다. 10년이다. 10년을 아무 말 없이 날 원망하게 놔두고 지 혼자 다 짊어지고 떠나. 넌 왜 항상 혼자 결정하냐?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알아? 나는 지금껏 지영을 원망하며 살았다. 그녀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고 도망쳤다고 믿었다. 근데 그게 다 날 위한 일이었다니. 그럼 난 뭐가 되는데? 그동안 지영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술 마시며 괜히 SNS에 검색해보고 밤마다 허공에 대고 욕했던 날들이 전부 헛된 거였다는 거냐? 그땐 내가 없어야 당신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오히려 내가 난리를 치는 사이 그녀는 슬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마저 얄미웠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야? 그 자식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엔 어느 정도 인정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알게 되면 미워할까봐. 그녀의 말에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날 그렇게 무시했어? 그깟 형 하나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말도 못한 채 도망친 게 그게 희생이야? 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제야 처음 그녀의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도망쳤다고? 그래, 맞아.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왜? 라고 묻지 않았잖아.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다. 지영이 떠났을 때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게 겁났고 애써 그래, 너도 지쳤겠지 하며 내 감정만 들여다보며 살았다. 나는 늘 피해자였다. 그녀의 부재 앞에서 그게 더 편한 선택이었다. 내가 떠난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문 앞까지 나갔는데도 딱 한 번만 가지 마 했으면 나 안 갔어. 그 말이 날 무너뜨렸다. 그녀가 기다렸다는 거다. 내가 붙잡아 주길. 근데 난 입을 꾹 다물고 뒤돌아서 버렸다. 그 순간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참고 있던 게 이제야 터지는 듯 목을대가 떨리며 한숨처럼 흐느낌이 쏟아졌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절대 모르겠지. 그녀의 눈물에 내 분노는 차츰 식었다. 그 자리에 앉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지영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떠난 이유보다 그녀가 돌아온 이 순간이 더 아팠다. 모든 게 다 늦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린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엔 1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붙잡을 수도 돌릴 수도 없는 시간.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숨소리만 가늘게 떨릴 뿐이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우린 그렇게 말없이 앉아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도 못한 채 낡은 조명 아래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다 지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당신한텐 말 못했던 게 하나 더 있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 그때 아이 가졌던 거 기억하지?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 말은 내 가슴속 가장 깊숙이 묻어뒀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지영이 임신했다던 날. 나는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고 기뻐할 틈도 없이 회사 일로 날이 새던 나날. 그러다 갑자기 유산됐다는 말만 남기고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후론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게 흘려보냈다. 무뎌진 감정으로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하며. 설마 그 아이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 어린 슬픔이 더 짙어졌다. 그 아이 살아있어. 나 혼자 키웠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술에 절어 원망 속에만 살아왔다. 왜 그걸 지금에서야? 지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리고 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손으로 혼자 아이를 안고 겨울을 나고 밤새 울었을 거라는 상상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무너졌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졌다. 내가 아버지였단 사실보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안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이제라도 내가 뭘 해야 할까?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름이 현우야. 올해 9살, 곧 10번째 생일이야. 그 이름 내가 지어주겠다고 했던 이름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아이 나 닮았어? 지영은 살짝 웃었다.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웃음이었다. 웃을 때 입꼬리가 당신처럼 올라가. 속상한 일 있어도 말 안 하는 것도 당신 닮았고.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흘린 뒤 지영이 조심스레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해. 이 방에서 오래 있으면 더 힘들어져.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키웠어. 그 애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게 내가 다 안고 살았으니까.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방 안은 싸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다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노래방 리모컨에 불은 꺼졌고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안은 내 안의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현우. 입에 대고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하지만 내 아이. 지영이 혼자 키워낸 생명. 그리고 그걸 나 없이도 해낸 그녀.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그동안 피했던 가족 사진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지영과 함께 찍었던 결혼식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안에 담긴 웃음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서로를 믿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날 이후 지영에게 편지를 썼다. 지영아, 이제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떠났는지 알겠다. 그동안 나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더 아픈 건 너였겠지. 내가 놓친 시간, 내가 미뤄둔 말, 이제라도 해보고 싶다. 현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며칠 후 지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니, 편지가 아닌 짧은 문자 한 줄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마포 시민공원 앞 놀이터.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다. 놀이터에는 분홍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조금 서툴렀지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네에 앉은 지영. 그녀는 멀리서 나를 보더니 살며시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 아이가 현우야. 조금 낯가림이 심해서 갑자기 다가가면 놀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정말 나를 닮았다. 입꼬리, 눈썹, 웃는 눈 어딘가 모르게 예전 내가 웃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괜찮아. 지금 당장은 몰라도 천천히 다가가 볼게. 지영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야 우리가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녀와 나는 다시 시작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지난 시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희생이 아니라 선택을 했던 거고 나는 원망이 아니라 후회를 안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중심엔 현우가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에 지영도 나도 같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서로를 마주 본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포 시민공원으로 향했다. 처음엔 멀리서 보기만 했다. 현우가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을 지영 옆에 앉아 바라봤고, 그 다음 주엔 과자를 사갔고, 그 다음 주엔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 아이도 점점 나를 경계하지 않게 됐다. 어느 날은 내 무릎에 앉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뒤늦게 알게 된 죄책감과 너무 늦게 와버린 미안함 때문에 지영은 여전히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일도 이제 곧 그만둘 거야. 현우가 크면서 자꾸 물어보거든. 엄마는 밤마다 왜 나가? 하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주부터 그녀 대신 마트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작은 방식이었지만 조금씩 그녀 곁에 서는 일이기도 했다. 겨울이 왔다. 놀이터에 눈이 내렸고 현우는 내 등에 엎여 졸고 있었다. 아저씨는 아빠처럼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지영은 나를 바라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껴안을 수 있게 된 거라고.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우가 있고 지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도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의 여운을 함께 나눠주세요.